네, 안녕하세요. 네, 프라임 법학원에서 우리 경위공채, 우리 경감부 범죄학 담당하고 있는 장승일입니다. 우리 경위공채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이제 3월이 되고 3월 됐다 싶었는데 이제 곧 이제 4월이니까 우리 시험은 이제 4월, 5월, 6월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일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시간 문제인데 금방이죠. 이게 겨울 지난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경찰하고는 조금 다르게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것도 좀 다르고 공부의 양도 뭐 문제 수준이 뭐 비슷하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말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지는 어떤 부담감은 꽤 있죠. 더군다나 이제 뭐 또 다른 과목들, 다른 일반 경찰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른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난이도의 문제는 또 차치하고라도 그 문제의 어떤 그 이제 공부하는 어떤 부담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엊그저께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경행 경채 시험을 봤었고 이제 범죄학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문제가 기출 문제가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교정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라든가 경비지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우리 경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섰죠. 어쨌든 그래 기존의 어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대다수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문제들이 어쨌든 이제 대학 교재 또 이제 교수님들의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제 경향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경영 경채 시험도 보니까 문제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 그때 봤던 어제 그저께 봤던 그 문제를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설은 해드리는데 이 해설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경위공채 준비생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추는 거는 이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위공채 경관 이 시험에 어떻게 또 출제가 될 것인가, 유형이 또 어떻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연히 뭐 정답을 뭐 여러분들 모르시지는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 보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경향이 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 이번 시험 그 경채 시험 치고는 일반 경찰 치고는 조금 또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또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고 시험 20문제만 놓고 보면은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일반 경영 학생들하고는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경관으로 공부하면 경관 정도로 공부하셨다면 적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까탈스럽게 문제가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먼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그것도 우리 일순환 때 굉장히 제가 표도 다 그려드리고 교재 발췌해가지고 다 수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셨으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표가 나왔을런지 모르지만 아마 경관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특히나 뭐 저하고도 수업하셨던 분들은 다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유추해가지고 푸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 물론 중상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문제가 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럽게 뭐 꼬는 문제들도 없었고 더군다나 뭐 법령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예정대로 그냥 그대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총론 문제가 조금 그래도 뭐 두 문제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고전주의 실증주의를 원인론에다가 집어넣느냐 총론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그쪽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안에서도 여전히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SR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 경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조금 더 지문도 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 왜 연구 방법론이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순하게 암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과학이잖아요. 이게 일반 법학과에서 쓰는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하고 이런 범죄학, 행정학 뭐 이런 데서 쓰는 논문하고는 좀
뭐가 좀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과학대학을 이제 거기 다니셨으면 어느 학과를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뭐 대학원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고 통계 돌린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범죄학 이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학을 공부하고 이론을 검증하고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원인론에서는 어차피 이게 20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원인론하고 심리학적 원인론은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배분상 여기 두 문제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경관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생물학적 원인론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대 생물학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번 이순환 때도 조금 더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좀 뜨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심리학적 여기는 재미는 있는데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확하게만 아시면 돼요. 특별하게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좀 많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특징대로 잘 보시면 되고, 여전히 뭐 중요한 거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인데 여기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과정 이론 또 구조 이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 있어요? 낙인 이론 있고 그다음에 비판 범죄학 있고 또 통합 이론 있고 또 발전 이론 있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가 중요할 거다. 이 과정 이론, 구조 이론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전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게 뭐 어디에 속하느냐, 뭐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처음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는 거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사실 뭐 이런 걸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뭐 또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뭐 맞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쑥스러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요, 여기. 또 이번에도 이제 엘리어트 이론들도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 통합 이론, 특히나 발전 이론. 왜냐하면 현대 지금 사회에서 현대 지금 범죄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의 초점은 다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론들은 조금 더 강조해서 단순하게 수험 교재만 보지 마시고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수험 교재만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대로 쭉 잘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론이 좀 하나가 뭐 클락과 에게 그 일상활동 이론에 대한 추가되는 그 부분이 이제 출제가 돼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적절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유형론은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만약에 무슨 뭐 도표라든가 경비지도서 이런 문제들 뭐 도표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은 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특징들을 잘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요즘 뭐 증오 문제라 증오 범죄 계속 어떤 분이 요즘에 뜨는 문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오 범죄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화이트 칼라 범죄는 여전히 뭐 중요하고, 그다음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조직 범죄라든가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쉽게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뜨는 문제는 요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예방론 쪽인데, 예방론인데 이제 뭐 과거에는 뭐 교정직에 뭐 그런 쪽에 볼 때는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뭐 점수법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뜨는 거는 뭐예요? 여기 셉티드입니다. 셉티드는 셉티드 학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아예 뭐 우리 꼭 범죄학 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쪽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거기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라는 거고, 일상활동 이론, 생활양식 이론 요거 여기 지금 정말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일상활동 이론은 셉티드에서도 중요하고, 물론 셉티드가 어디로 넘어가, 여기 고전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억제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억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해자 이론 쪽에서도 나오죠. 일상활동 이론. 그러니까 억제 이론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 원인론과 관련돼 가지고도 있고,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잘 당하니라고 물어볼 때는 이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도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회 교재에 나름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서 우리 일순환 때 저희들이 수업을 같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뭐 세 가지 요소 뭐 어떤 거다 이런 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경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피해자 회복, 회복적 사법 요거 이제 스타일이 같은 건데 사실 이제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회복적 사법이나 뭐 그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난번에 우리 경관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리메이크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 이제 나왔는데도 그걸 내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틀렸다. 그건 이제 게으른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선생님을 탓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다 뭐 그런 부분에서 나왔고, 근데 여기도 이론적인 부분들 교수님 교재 내에서 조금 더 깊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각자 수업을 들으시니까 각자 뭐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뭐 좋은 좋은 자료들을 주실 거니까 특히나 이쪽 저는 이제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잘 보시고요. 법령 문제가 안 나왔죠 이번에. 예. 이게 참 이게 계륵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학원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찰 시험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신림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 범죄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범죄학이라고 지금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 법령이 주가 돼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법령 외우라 그러지. 법령 외우는 거는 우리 경찰학도 아주 질리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게 법령 문제가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출제고 법령 문제가 많아지면 출제위원들이 그 출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학을 40문제나 우리 출제를 내는데 이 40문제 쟁점도 제대로 못 내면서 거기다가 법령 문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만 문제를 내려고 하면 거기다가 몇 문제 이렇게 박아버리면은 학생들이 온통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마 취지가 이 범죄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법령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전자감시라든가 치료, 뭐 성충동 뭐 이런 거라든가 몇 개의 법령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더 가볍게 좀 총론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해야지 뭐 너무 막 숫자에 너무 얽매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달달달 외우고 있고 표로 외워가지고 외우고 있고, 물론 이제 공부를 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제대로 나오는 거를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좀 등한시하고 마지막에 난 이거라도 외워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 좀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먼저 이론을 공부하시고 법령 문제는 틈틈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행 여기 특채는 아니죠. 이게 경채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 이제 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아마 경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뭐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3개에서 2개 정도, 3개 정도는 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뭐 일반 경찰은 형사법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또 경찰학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거기도 좀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여기 이번 경행도 범죄학에서 조금 이제 만약에 좀 많이 틀렸으면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20문제니까 조금 뭐 다르긴 하겠군요. 예. 아무튼 요 정도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고박 2를 하시는데 이 지문에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40문제니까 아직도 안 나온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안 나온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경영범죄학 좀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봐야 되는데 먼저 논란이 되는 문제부터 18번 문제 요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형사법 거기 이제 일반 경찰은 형사법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형사법 해설하려고 이제 그거 이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학은 보지도 않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 일순환 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이게 뭐예요? 코니 씨와 액. 클락과 액.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표를 처음 봐가지고 이 표가 당황해 버리면 처음 보신 분들은 힘들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절대 공부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범죄학이라든가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론이. 절대 그거를 내가 몰랐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천천히 한번 쳐다보시고 자기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쫄지 말아야 돼요. 항상 현장에서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요. 근데 이 표는 우리가 많이 봤죠. 동기화된 범죄자, 범행 대상.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자, 우리가 이게 적절한 범행 대상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외웠습니까? 여기 매력이죠. 매력이고 여기는 뭐예요? 부재예요. 부재. 뭐의 부재? 감시자의 부재. 감시자의 부재. 자, 요거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다 알아요. 범죄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있다. 일상활동 이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됐다? 여기 수정된 모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모형에서 우리가 통제인이라고 했던 거, 요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통제인, 요 통제인의 개념을 통제인, 관리인, 감시인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추가가 됐다. 결국은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시자 부재라는 게 요 통제인, 감시인, 관리인이라는 게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 선생님이 보고 있다. 지나가는 편의점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환경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제가 수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내용들 통제인, 감시인,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각각의 개념이 조금씩 좀 다르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제 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어떤 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문제에서. 일단 기억이 나왔으니까 감시자 부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를 냈고 이 표는 그냥 맛만 보여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가보실까요? 자, 범죄 삼각형은 일상활동이론, 이거 맞아요. 그래서 3요소가 시공간에서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요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책에다가 만들어놨고 그 책을 다 보고 베껴가지고 우리 국내 교과서라든가 다 그렇게 다 적어져 있습니다. 수험수도 마치 그런 거 다 보고 베껴서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두 모형은 범죄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 세프티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세 가지에서 이런 환경들이 없을 때 어떤 환경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지는가, 이제 그거 관련이 있다. 4번 먼저 볼게요. 수정 모형은 기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했다 한 것으로 동기화된 범죄자를 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인, 장소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관리자, 그 다음에 범행 대상을 공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왔던 우리 일순환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통제라고 하는 요 개념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중요하다. 나중에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아마 여러분 그 7월달에 공부하실 때 만약에 이 파트가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가 통제인, 관리인, 감시인의 요 개념들, 요 세 가지의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한번 이거 짝짓기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일단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문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거 앞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여기 이거 이 상태에서 왜 안 가죠? 아닌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한번 끊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보면요. 여기가 이제 요 내용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감시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옆에 통제인, 관리인, 감시인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 결국은 감시자 이렇게 되는 거고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표를 조금 표만 좀 그래도 생각해 보셨으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답이죠. 답인데 기억에 대한 구체적 예방 조건으로 예방 기법으로 뭐가 있냐? 소유물에 대한 표시, 출입문 잠금 장치, 금고 활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우리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기억은 감시자의 부재예요. 감시의 부재. 감시의 부재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켜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방 기법은 뭐겠습니까? 지켜줘야지. 지킴의 문제, 지킴의 문제. 그래서 가장 예방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방 조건이 뭐냐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범행을 저지르는데 야 저기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초 만에 뭐 한 30초 만에 곧바로 튀어온다. 그러면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기억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방은 112에 신고를 했더니 곧바로 도착하는 거. 이런 게 예방 기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여기는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유물에 대한 표시라든가 출입문 잠금 장치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겠어요? 금고 같은 게 있다든가 매력적이지 않죠. 매력적이 적정한 범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이 범행 대상 있죠. 매력적인 범행 대상. 매력적인 범행 대상에 대한 예방 기법이에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름을 크게 써 놓는다거나 표시를 이렇게 해 놓는다거나 출입문 장치. 야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든가. 금고를 해 가지고 어차피 들어가 봐야 이거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카지노 봤습니까? 예, 뭐 카지노 놔두시고. 예.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예, 범죄 감시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표를 좀 공부하셨고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 문제는 저는 좀 반가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이제 그래서 18번 문제 먼저 좀 봤고요. 1번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가볍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과 가장 깊은 학자는 이거 누구예요? 형벌의 목적은 뭐래요? 목적은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억제시키는 거다. 그럼 고존주의자겠죠. 그래 밑에 보면은 뭐예요? 여기 뭐 다 없죠?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카리아밖에 사람이 없고 베카리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아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존주의자다. 범죄학 연구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저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고 우리 시험 우리 경위간부가 아니고 경위공채 시험은 더 많은 형태 뭐 보기가 더 많이 해가지고 개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질문을 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암수조사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실험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것들을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좋지만 외적 타당성을 하기에는 조금 여기에 비해서는 낮다.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는 한 사람마다 개인 한 사람 놓고 쭉 이렇게 보는 거니까 유용하고 참여 관찰은 주관적 개입되죠. 낮다가 아니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학 발전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뭐 발전 과정은 우리가 뭐예요? 고존주의, 실종주의, 그 다음에 신고존주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심리학적 원인론이 있긴 하지만 여기 사회학적 원인론이 있고. 사회학적 원인론도 이거 중간에 끼고 결국에는 실종주의가 이렇게 있지만 신고존주의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더라. 고존주의 범죄학은 원인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두기보다는 처벌 방식. 그 때리지 맙시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맙시다.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고존주의, 실종주의를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형법 공부할 때 뭐 이론부터 학설 공부한다고 또 고존주의, 구파, 심파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래 어차피 뿌리가 같기 때문에. 잘 한번 해두시고 실종주의 범죄학은 자유의지를 강조한 고전학발을 모하며 비판하며 범죄자는 쭉 이렇게 좋은 말 나왔지만 여기 뭐예요? 이거는 표시가 비결정론이 아니고 결정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이제 그 심리적인 요소인데 쭉 이렇게 갈 때 어디 다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고전학발을 뭐 찬성하며 범죄자는 형성된다는 비결정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비판, 비결정론 이런 말들은 제가 문제 풀 때 다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어디가 틀린지 몰라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신고존주의 범죄학은 실종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실종주의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신고존주의가 나왔다. 뭐 이렇게 뭐 경향이 등장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말은 좀 쉽지만 통합화됐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일반론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시험으로 들어가면 통합론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 방법론도 그렇고 방법론도 있잖아요. 병렬 병합, 직렬병합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론들이 다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경희공채에서. 일반 경영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생물학적 원인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롬브로조, 크레치머, 덕데일, 뭐 덕주 나왔네. 덕주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수업하기도 좀 그렇죠. 덕주, 덕주. 허칭스와 매드닉 쌍생아냐 이런 것들 뭐 순간 아웃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쌍생아이를 누구야? 입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입양하고 쌍생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근데 틀리지 않겠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프로이드는 가장 단점이 뭐예요? 계속 어렸을 때 초기 아동기 비판을 받는다. 오케이. 스키너는 행동이론인데 가장 싫어하는 애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행동이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움직이는 거 보고 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해? 이상한 사람들은 인지, 내적, 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뭐 공감 능력 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면 짜증 이빠이. 이빠이 데스. 요즘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자 스키너하고 요 인지하고는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조한 게 아니라 얘가 비판 서로 안 맞는다라고 아주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콜버그는 우리가 피콜 그랬죠. 기억나시죠? 피콜 요게 먼저 콜이 나중에 근데 나중에 요거 판단과 여기는 비판이잖아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남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객관식 주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도덕적인 판단이 있으면 그 단계에 도달하면은 어떤 좋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적 원인론은 특별히 그 검증이 힘들어요. 문제점이 있다. 아이젠크 자 신경증 N 그 P 갑자기 PEN 모델. 자, 극단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자, 극단적인 범행 동기가 뭐예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갑자기 막 해가지고 하는 애들, 저런 애들은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유용하다래요. 그걸 설명하는데 유용하대. 왜 그래요? 이거는 심리학적 원인론에서는 다 똑같아요. 극단적인 범행 동기를 그러니까 비유형적인, 비합리적인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는 이론이 뭐다? 심리학적 범죄 이론이다라고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 일반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애매모호하다. 자, 요거 강조. 미적 관점. 자, 미적 관점.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 이게 밀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거 다 이제 외우셨겠지만 자, 밀자 그랬죠. 밀자. 자율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코에는 집단 자율성이고 자율성이다. 여기 뭐 쭉 읽어보시면 뭐 너무나도 쉽게 나왔습니다. 운명주의는 뭐예요? 캐서라 세라 하는 건데 여기는 간섭을 기피하는 거잖아요. 간섭을 받기 싫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대. 라고 하는 거니까 안 맞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빨리 5초짜리 문제들. 허쉬가 주장한 사회유대이론으로 나오지만 항상 통제이론이라고 나올 때도 같이 연결 잘 하시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정말로 이게 뭐 하는 겁니다? 전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전념과 참여 이 부분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 통제이론은 많아요.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많으니까 다 맞습니다. 여기 뭐 통제이론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 나왔던 이론들이 다 맞습니다. 레클리스, 자 좌우간녀, 오케이. 자 나이 나오면은 뭐 아이고 비간통, 비간통. 이거 뭐 엄청 많이 했다. 비간통. 자 마차는 중화이론이잖아요. 마차는 중화이론인데 중화이론이 뭐예요? 얘는 원래부터 나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가치를 나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여기는 문제는 이번에는 뭐 쉽게 나왔지만은 물론 이제 여기 내용들 개별적인 내용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낮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 여기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 설정되면은 그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라고 했던 그 내용들 여기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뭐 이게 거의 90년대 이론이기 때문에 최근 이론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공부하셨던 교수님들이 아직 이제 한참 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그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이니까 일반 경찰이니까 조금 쉽게 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자, 기억 내내 적용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그랬는데 뭐 문제는 좀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게 뭐예요? 따돌림 받고 그 다음에 흉내냈다 뭐예요? 동일시 이론이고 그 다음에 동일시 이론이니까 결국 흉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흉내냈다 동일시 이론 그 다음에 그럼 동일시 이론은 뭐예요? 접촉 이론 접촉 이론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과정 이론 여기 다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기억은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과정 이론이다. 방금 설명드렸죠? 예. 당연히.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같이 나오셔야 돼요. 접촉 이론, 여기 수정하는 이론으로 동일시 이론, 이 이론들은 뭐다? 미시적 이론이고 과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러니까 낙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네요. 여기서 성장적인 삶이 어려워지자 다시 가담했다.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뭐예요? 예, 낙인은 뭐 미시적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다음에 학자들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기억을 글레이저는 직간접적 접촉을 통한 동일시. 네, 그랬죠. 오케이. 자, 니은을 주장한 베커는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로 구분한 사람 누구? 레머트. 예, 뭐 단순 암기. 비판 범죄학. 비판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하류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류층이 아니고 상류층이지. 상류층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터크 비범죄가 아니고 뭐야? 범죄화라고 그랬죠. 범죄화. 비범죄화는 어디? 낙인 이론 쪽이고요. 자, 볼드 집단 갈등 이론, 집단의 투쟁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유행한 것으로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는 게 아니지 이게 어차피 비판 범죄학인데 틀렸죠. 퀸이 자, 퀸이는 적응범죄, 저항범죄 구분한 거는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게 적응범죄고 어떤 게 저항범죄냐 살인범죄가 적응범죄인지 저항범죄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구별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거 요 터크하고 퀸이하고 이거 글자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여러분들 하고 계시겠지만 통합 및 발달 범죄학 여기 뭐 아주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여기는 체크를 안 해놨네요. 제가 답을 2번이 답이고요. 요거는 뭐야? 숀베리 뭐예요? 숀베리는 여기 청소년기 한정기가 누구예요? 모피트. 모피트. 여기 제가 여기 이분이 여자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학자들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분이시고 저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사진 보면 또 여자분이셔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자 엘리엇 요거 아주 중요하다. 엘리엇. 자 엘리엇과 동료들은 이건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경관 때도 문제가 나왔었고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학습 이론의 그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통합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 엘리어트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어트는 그 지금 어디죠? 황정인 교수님? 예, 거기 아주 그 사회학습 이론 따로 그 나와 있는 그 책에도 한 파트를 또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쓰긴 하셨지만 자 엘리엇 보세요. 사회 유대가 강하면 원래 허쉬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회 유대가 강하면 어떻게 한다? 괜찮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엘리어트는 뭐예요? 긴장 이론하고 이거를 더하죠. 그래서 긴장 이론, 그 다음에 통제 이론, 방금 통제 이론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까지 다 이걸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놓는 건데, 야 보니까 허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보니 어떻게 되더라? 사회 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인데 만약에 성공 기회가 제약이 돼버리면 나는 1등하고 싶은데 1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버려요. 그러면 긴장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목표는 있는데 긴장해가지고 나는 수단이 없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아니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닝하게 되지. 선생님 교수실에 해킹해가지고 로스쿨 초기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머리 굉장히 좋은 그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수 연구실에 해킹해가지고 그 문제를 빼가지고 시험 봐서 이렇게 아웃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정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데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 이론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긴장 이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장 이론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혁신형이잖아요.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답은 여기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중요하다고 몇 번 말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찍었다 어쨌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론 정리하시고 샘슨과 라우, 전환기 다 아는 거. 이거 아주 아시죠? 심령 냉각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 가지 살인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범죄 유형
화이트 칼라 범죄 잘 보시고요.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지위가 높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특별한 말 없으면 다 직업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게 콩글린 이야기했죠. 콩글린 직업 그 지위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사람 조금 더 플러스가 되긴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만 공부해 놓으세요. 자, 증오 범죄는 여기 정의를 잘 보시고 우리 지난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요? 뭐 FBI의 뭐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면서 있었던 겁니다. 특정한 사람 한 사람만 탁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거시적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전통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 이거 보세요. 아마 뭐 경비지도산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다음 중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이래가지고 대면성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어떤 형태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건데 잘 보시고 따로도 나올 수 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유형론은 뭐 쉽게 나왔습니다. 자, 브렌팀과 파우스트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얘는 예방하는 거고 처음부터 사전부터 일반 예방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범자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끝나고 나서 사법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시민순찰, 범죄예측, 구금 이렇게 쭉 갔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고 3차 예방이 구금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기관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들 뭐 쉽게 나왔죠 브렌팅에. 근데 여기는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게 셉티드와 관련돼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뉴만, 제프리, 뭐 이게 예방 모델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코니시와 클락, 아이고 이거 정말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관 때 나올 때 이걸 진짜 무조건 단순하게 암기하라는 거냐, 뭐 좀 열이 좀 받았는데 제가 막 강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 기분이.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노력의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을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5가지 가지고 25가지인데 원래 이제 요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는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노력의 증가, 일상활동이 노력의 증가, 감소, 변명의 제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요 5개 요소를 먼저 물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난번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상의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이번에는 지금 노력의 증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이거를 외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내용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의 증가, 그다음에 쉽게 외울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외워야죠. 증가가 2개 있고 감소가 2개 있고 변명하는 거. 변명의 제거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규칙을 명확화시켜 놓고 지침 같은 거. 그래서 야 너 그럼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통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변명할 거리를 없애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증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대상을 강화하고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라는 거죠. 몸팔라는 거잖아요. 시설 통제, 출구도 검색도 하고 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이게 열심히 방범 활동 돌아다녀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 1년 전에 뭐죠? 72기 보상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표대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대상물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시험은 이번 시험은 여기에서 이 대상물 강화가 어떤 것인지 여기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다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한 문제 틀리더라도 합격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표를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상황적 예방 기법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노력의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우리 뒤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물어서 대상에 여기 이런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자연적 감시는 지금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정답인 거고
문제는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문제를 줬냐면 대상물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시설 조건 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출구 검색은 이런 거다. 물론 이제 이렇게 뭐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 경위공채 시험에서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여기에다가 이런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답은 이제 보시면 이제 해설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연적 감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다? 위협의 증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이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요거는 이해하신다기보다도 표가 25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표를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그래도 수험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게 예방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여기서도 걸리고 저기서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삼순환 때도 우리 한번 더 보시게요. 보시기도 하시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는 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까지 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표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카페에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번 자 셉티드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뭐 요거는 뭐 여러분 벤치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활동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또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 활동성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문제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문제죠. 그래도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고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는 뭐 가볍게 대충 이렇게 만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내주신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아까 우리 삼각형 문제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와 관련된 이론. 요 이론은 일상활동 이론. 요것도 여기 근데 피해 이론하고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생활 양식 노출 이론, 그다음에 일상활동 이론, 그다음에 표적 이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있었던 통합 이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론의 특성들을 보시고, 그나마 이제 아직은 이게 가장 뭐 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생활 양식이란 말이 또 있고요. 아마 이거는 뭐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20번 회복적 사법과 관련돼서 양형 서클 무슨 서클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지난번에 시험에서 아주 막 마오리족 나오면서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좀 오버한 문제 같은데 뭐 거기까지 문제를 냈으니까 더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모르시는 수험생들은 없습니다. 혹시 뭐 이게 제통합적 수치 이론이 뭔가요? 막 이제 이래버리면 이건 모든 선생님이 다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참여를 중시하고 여기에서 제가 여기 만약에 국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국가도 들어가서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빼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범죄 피해자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회복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순한테도 한번 문제풀이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중재나 협상 및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회복의 처벌을 면제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면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 사람이 처벌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도 다시 한번 네가 죄값을 받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데 서포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너도 이렇게 하자. 다 같이 어울리자. 이렇게 하는 거지. 처벌의 목표를 두는 것도 아니고 처벌의 면제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매우 고생하셨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경영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18, 19번, 17, 18번인가요? 18번 문제하고 삼각형 문제하고 25가지 그거 했던 거는 적어도 이제 우리 수준에 충분히 맞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다 어렵지 않게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2개 내에서 다 끊으셨어야 되는 거고 실수하셨으면 1개. 근데 우리 경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본 거 어떻게 다 100% 보겠습니까? 100%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100%를 소화해가지고 100점 맞는 사람은 그렇게 못 봤어요. 이번 형사법도 일반 경찰 형사법도 문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도 이거 너무 문제 쉬운데 뭐 이러면서 학생들도 다 문제 쉬운데 그러지만 여러분 주위에 100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는 항상
내가 실수해가지고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제가 강조 많이 드립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이 앞으로 한 120일 남았나요? 날짜를 세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 4달 4, 5, 6, 7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제 과목들 거의 이제 우리 프라임법하고는 이순환 지금 중간쯤 와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 다 정리하시면서 문제풀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경위 우리 경찰 간부죠. 그래도 이제 우리 일반 경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경찰 활동을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